손흥민, 끝내 떠난다. 토트넘 한시대 종료 오른쪽 화살표 올여름 작별 결정. 글로벌 스포츠 매체 비인 스포츠는 2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의 상징적인 스타 손흥민이 내년 여름 계약 만료와 함께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리며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 가능성을 짚었다. 손흥민은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나 약 3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했다. 그는 이적 당시 아시아 선수 중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이후 8년간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19경기에 출전해 165골 87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1-22 시즌에는 EPL 득점왕에 오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역사를 썼고 팀 동료 해리 케인과 함께 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또한 2022-23 시즌부터는 팀 주장 완장을 차며 리더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와 탁월한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미스터 토트넘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구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손흥민은 2021년에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였다. 하지만 계약에는 2024에서 25시즌 종료를 기준으로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비인 스포츠는 토트넘과 손흥민은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손흥민은 내년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손흥민은 2024년 1월부터 보스만 룰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구단들과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매체는 이어 손흥민은 현재 튀르키예 슈페르리가 갈라타사라이 SK를 비롯해 다양한 팀과 연결되고 있다. 손흥민의 새로운 행선지는 유럽 내 다른 리그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시아 복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로서 다양한 구단과 연결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다른 빅클럽들과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위 명문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손흥민의 실력을 주시해온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이 유력한 행선지로 꼽힌다. 또한 터키 갈라타사라이 SK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구단들도 손흥민의 잠재적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사우디 리그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리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어 손흥민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최정상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을 넘어 구단의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에게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팀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매 시즌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토트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실력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고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토트넘 팬들에게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비인 스포츠, 전망이 사실이라면 손흥민은 내년 여름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축구계는 손흥민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톱클래스 공격수라고 평가받고 있기에 어떤 팀에서도 환영받을 것이다.
2. 흥민이 형 사랑의 하트, 메디슨. 대표팀 4연속 제외 역경 이겨냈다. 손흥민의 특급 선물로 멀티골을 완성한 제임스 메디슨. 대표팀 4연속 제외 역경을 끝내 이겨냈다. 토트넘 후스퍼는 24일 오전 2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4에서 0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토트넘은 공식전 2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하며 6위로 올라섰고, 맨시티는 공식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메디슨. 맨시티전 생일을 맞은 메디슨은 최고의 활약으로 생일을 자축했다. 토트넘에 이른 시간 리드를 선물했다. 전반 13분 좌측면에서 데얀 쿨루셉스키가 정확한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순간 메디슨은 손을 들며 뒷공간으로 침투했고 완벽한 볼 터치에 이은 다이렉트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특급 선물로 멀티골까지 완성시켰다. 전반 20분 요슈코 그바르디올이 패스 미스를 범했고 집중력을 발휘한 메디슨이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후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했고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완전히 벗겨내는 침투 패스로 메디슨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메디슨은 침착한 터치 후 골키퍼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시켰다. 이후 토트넘은 후반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로 4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최고의 활약이었다. 경기 직후 메디슨은 POTM,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그간의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냈다. 메디슨의 입지는 불안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메디슨의 출전 시간을 줄였다. 선발로 출전하더라도 후반 일찍이 교체로 뺐다. 파페 마타르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밀려나며 수모를 겪었다.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 메디슨은 11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여름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이후 벌써 4연속 대표팀 탈락이었다. 그러나 맨시티전 맹활약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아낸 메디슨이다. 특히 토마스 투엘 신임 감독이 내년 1일부터 잉글랜드 대표팀을 지휘하는 상황. 자신의 진가를 톡톡히 증명했다. 메디슨은 경기 직후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다. 메디슨은 행복한 생일로 기억될 것 같다. 홈에서 이러한 경기를 펼치고 결과까지 얻었다. 이런 순간은 자주 오지 않으니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만약 2경기 연속 명단 제외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으며 이 팀은 내가 있을 때 훨씬 낫다는 사실을 보여줄게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라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 또한 메디슨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손흥민은 경기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오늘 경기 퍼포먼스는 환상적이었고 메디슨에게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됐다. 며 축하했다. 메디슨 또한 사랑의 형제여 하트 라고 답하며 감사함을 전했다. 3. 600억 한 골 공격수 세계 최강 9번 레반도프스키가 감쌌다. 그는 좋은 선수. 메뉴에선 원래 힘든 법.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후 어려운 시간을 겪는 요슈아 지르크지에 대해 좋은 선수라고 언급했다. 지르크지는 네덜란드 출신 공격수다. 2001년생의 그는 193cm라는 장신의 체격을 갖췄다. 자국 리그 유스팀을 거쳐 위넨 유소년팀에서 성장했다. 2019-20 시즌 1군 팀에 처음 합류하면서 프로 무대를 밟았다. 첫 시즌 동안 분데스리가 9경기에서 4골을 넣었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도 1경기 출장하며 경험을 다졌다. 일찍부터 미넨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지는 못했다. 일단 지르크지는 임대 생활에 나섰다. 2020에서 21시즌 이탈리아의 파르마 칼치오로 향했지만 리그 4경기 출전에 그쳤다. 이후 2021-22 시즌에는 벨기에의 안더레흐트로 이적했는데 리그 38경기에 출전해 16골 9도움을 올리며 잠재력을 보였다.
지난 2022-23 시즌에는 미넨을 완전히 떠났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볼로냐였다. 첫 시즌에는 주전 경쟁을 거치며 리그 19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했지만 지난 시즌부터 기량을 만개했다. 세리에 A에서 34경기에 출전했고 11골 4도움을 올리며 볼로냐의 돌풍을 이끌었다. 볼로냐는 지난 시즌을 5위로 마무리하면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따냈다. 여름에 메뉴 유니폼을 입게 됐다. 라스무스 호일룬과 경쟁체제를 예고했고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받았다. 풀럼과의 개막전에서 리그 데뷔전을 치르고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하지만 그 이후 영향력은 미미하다. 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계에도 강점을 보이며 공격을 도왔지만 모든 공식전 11경기에서 개막전 한 골에 그치고 있다. 호일룬이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는 더 많은 기회가 가면서 지르크지의 출전 시간도 점점 줄었다. 반 시즌 만에 맨유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릭 텐 하흐는 그가 과체중이었기 때문에 영입을 원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로 부임한 후뱅 아모림 감독도 지르크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반 시즌 만에 이탈리아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티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가 연결되는 등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레반도프스키는 지르크지가 좋은 선수이며 메뉴에서 활약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리오 퍼디난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지르크지에 등 지는 플레이가 정말 대단하다. 볼을 지킬 수 있고 원터치나 투터치로 연결하면서 윙어들을 자기 뒤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도 좋다. 아직 어리지만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볼을 잡고 지키는 능력이 아주 강력하다. 고 지르크지의 능력을 칭찬했다. 이어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이런 빅클럽, 커다란 기대감이 있는 팀에 합류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세리에 A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다. 하지만 지금 메뉴에서의 시간은 그리 찬란하지 않다. 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다면 팀 동료와 팀을 정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전형적인 9번 유형이 아니라 동료들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